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규제 뉴스입니다. 9월 17일입니다. 18일인가요? 17일입니다. 17일입니다. 제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날짜를 잊어먹은 것 같습니다. 국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불려나갔습니다. 한일전을 하면 누구를 응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국회의원께서 신 회장에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런 질문 여러분 궁금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특이해서 그런지 저는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또 스포츠를 또 직접 하는 거 외에는 또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저는 그런 게 별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만 글쎄 국회의원들이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하다고 아무나 불러도 되는지 또 모르겠고 오늘 미국에서 트럼프를 비롯한 트럼프 외 10명 이렇게 요즘 얘기됩니다. 미국 CNN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마 이 칼리입니까? 칼슨인가요? 그분이 굉장히 아마 잘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컨피던트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잘하고 칼리입니다. 칼리. 트럼프는 좀 톤다운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일본에서 잠시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참여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소위 안보법제 집단 자위에 관한 법률들이 일단 통과했다고 합니다. 물론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국제시장의 국제적 이 어떤 파고 반응이 만만찮게 지금 진행 중이어서 어떤 그 전개가 앞으로 일어날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준비한 메뉴들 보시죠. 네, 전희경의 방송감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기발한 장 박사를 모시고 만주사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주사변은 일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만주사변이 대륙 침탈의 출발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바로 그 만주사변인데 미리 보는 환경이 있고요. 정규제 칼럼은 라면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좀 냈더니 여러분들이 정규제 그 라면 문제 출제가 잘못된 거다 하는 주장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또 토론도 해주시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참 생각거리가 되죠. 일자리는 10개, 직장을 구하고 싶은 사람은 100명이다.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질문도 언젠가는 한번 우리도 같이 한번 토론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가 내드렸던 제가 낸 게 아니고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냈던 문제. 정의로운 자를 강자로 만드는 게 쉬우냐, 강자를 정의롭게 만드는 게 쉬우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의로의 진행 이런 제목을 제가 일단 붙여봤습니다. 오늘은 뉴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뉴스 같이 보여주시죠. 캐리 얘기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북한, 중국 얘기가 있고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지금 첨예하게 눈치 작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신용 등급 얘기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있습니다. 홀랑드가 웬일입니까? 홀랑드가 감세를 발표했습니다. 감세를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하니 줄여서 얘기하죠. 우리도 세금 내겠다 이렇게 종교인 납세 우리도 동참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성현 아나운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현 아나운서 부탁합니다. 9월 17일 목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존 캐리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4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 경제 제재 이상의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무책임한 도발을 삼가지 않고 국제사회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을 방문 중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같은 날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강행하면 유엔 안보리에 추가 조치를 부르고 더욱 심각한 고립의 길을 자초할 것이라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네. 한편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시사에 중국 관영 매체들도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를 사용하며 신속한 태도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15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되고 있다고 밝힌 지 5시간 만에 한국, 미국, 일본 등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유엔 안보리의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도 어제 북한의 전술은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것이지만 중국과의 관계에도 타격을 준다는 분석이 있다며 북중 관계가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관영 매체들의 이 같은 지적은 시진핑 주석의 방미와 유엔 총회 연설을 앞두고 미국을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무슨 소리냐? 우리 핵실험도 그렇고 우주선도 그렇고 우리의 당당한 주권사항이다 이렇게 성명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는 존 케리가 얘기했던 단순히 경제제재 조치 이상의 조치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신중한 모드인 것 같습니다. 경제제재 조치 이상 가는 조치가 바로 무슨 군사적 조치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도 아직까지 소위 이번에 실험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직접 지금 제재에 대한 얘기를 꺼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정상적 사태의 전개이면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미리부터 명백하게 밝혀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제제재 조치 이상의 조치에 어떤 것이 포함될지가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네, 다음 보세요. 오는 25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사이버 해킹에 대한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 연설에서 우리가 약간 화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중국에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의 사이버 해킹을 강력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대응 조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대중 제재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중국으로서는 그 반체제 인사 고어라고 하는 반체제 인사를 어제 석방하는 등 나름대로 미국의 비위를 좀 맞추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서는 좀 강경한, 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그렇게 되면 시진핑 미국 못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흘리기도 하고 양쪽의 기싸움이 아주 팽팽한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 법안이 오늘 참의원 안전법제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고노이케 요시타다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표결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은 법안을 참의원 본회의에 긴급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표결을 단행하면 내각 불신임 결의안, 아베 총리 문책 결의안을 제출해 법안 통과를 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국회 밖에서는 법안에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궂은 날씨에도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얘기는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글쎄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아사히 신문입니다. 아사히 신문의 오늘 아침 사설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사히 신문입니다. 아사히 신문. 조금 한번 보여주시죠. 조금 당겨서, 예. 안보 체결 둘러싸고 긴박한 움직임. 참여원 총괄 질의에 야당 저항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칼럼이 국회는 민의를 수렴하라. 이런 겁니다. 이건 놀랍게도 이 논설 실장이 일면 기사에다가 이렇게, 물론 아사히 신문은 소위 이제 일본에서 진보 진영입니다. 요미우리 마이니치는 이제 보수 진영이고 진보 진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아사히 신문은 오늘 세게 썼습니다. 국회는 민의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세게 썼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입니다. 정말 민의를 대표하고 있는 거냐?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국회의 표결 사이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 아베 신조 총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 심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원을 합쳐 200시간이 넘는다. 확실히 길다. 그 덕분에 토론은 의회 밖에서도 크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의회 안팎의 논의는 많은 의문점을 떠오르게 했다. 집단적 자위권의 헌법 문제에 존립위기 사태의 의미를 상정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다. 토론은 활발하고 안보 전문가, 헌법 전문가, 문화인들도 잇따라 오해견잡으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해견잡으로는 난 70년 동안 평화헌법에 살았는데 뭐가 문제였나? 나는 계속해서 평화헌법에 살고 있다. 오해견잡으로 노벨 문학상을 탄 일본의 저명한 작가죠. 저는 오해견잡으로의 사상과 이념에는 동참하지 않습니다만 그 사람의 소설에 대해서는 작가 정신에 대해서는 그래도 평가를 좀 하는 입장입니다만은 반핵 이런 운동을 소위 좌익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분이죠. 또 너무 전례 없는 숫자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 국회는 변화했는가? 지금 저는 여러분들께 이 아사히 신문에 대해서 아사히 신문의 일면에 나와 있는 이 사설에 대해서 오노히로라고 하는 논설 주간이 쓴 논설입니다. 쭉 그렇게 나가서 사람들은 정치에 의해서 거절당했다고 느낀다. 정치의 실망감이 확산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베 총리는 계속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 국회의원이 해야 할 것은 정부와 함께 되어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국민을 이해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요지의 사설을 썼습니다. 근데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사설은 또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니혼게이자이가 비교적 이런 주제는 굉장히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토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별로 좋지 않겠다. 국회 안보법에 대한 찬성은 28%에 불과하고 반대는 55%로 지속적으로 반대가 높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로 쓰고 있는 게 일본경제신문입니다. 일본은 최근 들어서 이 안보법제를 둘러싸고 이렇게 이제 저는 글쎄요, 일본의 안보법제의 실제 내용을 쳐다보면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저 미군을 후방에서 일본이 전투행위를 하는 집단자위라고는 해도 전투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후방에서 군인을 실어 나르는 업무를 한다든지 미군에 대한 지원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본 친구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그럼 우리도 군대 가야 되는 거냐, 이렇게 징집제가 시행될 거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본 젊은이들이 제가 지난번에 일본 다녀와 한 달 되었습니까? 다녀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시위도 많고요. 일본인답지 않게 시위가 많습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안보법제가 토론이 되고 있고 북한 애들은 철없이 또 저렇게 우리 핵실험 또 하겠다 이렇게 달려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과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있고 우리는 한일회담을 앞두고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어떻든 정세는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9월, 10월입니다. 뉴스 또 있습니까? 네. 예.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한국과 중국보다 낮게 평가됐습니다. 오늘 미국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 푸어스에 따르면 일본의 신용 등급은 지난해 AA-에서 올해 A+로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S&P는 지난 2011년 1월 이후 약 4년 8개월 만에 일본의 신용 등급을 인하했는데 반면 이번 평가에서 한국과 중국은 나란히 AA-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신용 등급 강등으로 아베노믹스에 대한 의구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 이익이 늘어나고 자동차 회사 주가가 높아졌지만 경제 성장률은 떨어졌고 물가 상승률도 목표치 2%보다 턱없이 낮습니다.
아베 총리 취임 후 3년간 니케이 지수가 80% 올랐고 일자리도 늘어났지만 아베노믹스의 성공보다는 실패를 점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네, 아베노믹스 얘기인데요. 이 아베노믹스는 기본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인플레를 촉진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인플레이트 하는 게 아베노믹스의 기본 목표입니다. 그래서 경제 안에 말하자면 이 거품을 인플레이트 하는 겁니다. 계속 돈을 풀어서 거품을 밀어넣어서 물가를 끌어올리고 물가를 끌어올리면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납니다. 그러게 되면 세금도 잘 거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도 세금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1,100원에 수입하다가 1,200원에 수입하면 100원만큼 비싸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금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어떻든 이 경제를 선순환시키기 위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인데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미세하게나마 반등을 하게 되면 국채금리도 따라서 올라가야 됩니다. 국채금리도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데 국채금리가 따라서 올라가면 드디어 그것이 국채의 투매를 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일본 정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국채가 더 이상 발행하기 어려운 그런 또 상황이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아베노믹스는 성공해가는 프로세스가 실패의 압력도 높이게 되는 이제 그런 거 이상한 거 기량작용이 있습니다. 그 성공에 접근해 가면 갈수록 실패 가능성도 실패의 압력도 높아져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고 또 좀 이따 눈치를 봐서 또 좀 밀어가야 되고 이제 이런 계속 섰다 가다 섰다 하는 과정이 지금 아베노믹스의 과정입니다. 근데 어떻든 이제 그러다 일본 신용 등급은 간단합니다. 뭐 일본이 한국보다 못해졌다, 국력이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 이 신용 등급이라는 것은 디폴트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국채 비중이 GDP의 2.5배나 되고 우리나라는 0.4배, 40% 정도. 물론 국민연금 부채를 더하면 10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만은 격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신용 등급이 약간은 더 높게 가는 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가 현지 시간 지난 7일 중산층을 대상으로 20억 유로 규모의 감세 방안을 포함한 2016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2년간 30억 유로 규모의 감세를 했는데 내년에도 재정 지출을 줄이고 감세를 강화하는 기조를 이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3분의 2인 약 800만 가구가 세금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프랑스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올해 GDP의 3.8% 수준인 부채 규모를 내년엔 3.3%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국가 프랑스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근본적인 구조 개혁은 하지 않았다는 비판 역시 받고 있습니다. 네, 올랑드도 어떻든 참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생각들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랑드 보니까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던 사건은 다 해결이 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군요. 프랑스 뉴스는 오랜만에 듣습니다. 늘 독일에 이어서 프랑스, 뭐 난민 사건, 그럼 독일과 프랑스 뭐 이렇게 나오다가 오늘 모처럼 프랑스 단독 기사가 하나 있고 또 올랑드가 말하자면 왼쪽 깜빡이를 들고 시작했습니다.마는 오른쪽으로 우회전하고 있다는 뉴스가 모처럼 나왔기에 제가 좀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방송감시 전희경 총장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왜들 쳐다보지? 뭐 묻었나? 기분 나쁘지 않은데? 예쁜 게 다는 아니지. 이건 노트만 되는 거야. 샀고. 카드 어딨지? 집에 놓고 왔나? 그럼 삼성페이로 샥. 땡큐 노트. 삼성 Galaxy Note 5. 네, 2부 뉴스는 이성윤 아나운서가 한 2가지 정리해드리고 이어서 제가 한 서너 가지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윤 아나운서. 2부 뉴스 시작합니다. 외국계 기업 CEO들이 국내 강성노조와 경직된 노동 환경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 외국 기업 CEO가 바라본 한국의 노동시장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좌담회에서 세르지오 호샤 한국 GM 사장은 노사 협상 타결을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 크다며 한국 GM은 지난 5년 사이 인건비가 50%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공 서열이 아닌 성과 기반의 합리적 임금 체계와 시장 수요에 따라 근로시간이 정해지는 노동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좌담회에 참석한 CEO들 모두 한국이 외국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노동시장 유연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노사정 간의 합의에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관련된 합의는 앞으로 토론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빈 껍데기만 있는 합의입니다. 소리는 요란했습니다만은 빈 껍데기만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도대체 뭘 가지고 야당에서는 저렇게 또 하여튼 회사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국민을 유린해, 노동자들을 유린했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용어를 쓰면서 저항하고 있는데 합의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오히려 야당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만세를 부를지도 모르죠. 참, 저걸 가지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놀라운 개혁이다, 이런 식으로 입만 가지고 떠들고 있으니까 참 걱정입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마치 노동급이 진전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네.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개신교 장로 교단 중 처음으로 목회자 납세를 결의했습니다. 개신교 교단 전체에서는 대한성공회가 2012년 처음으로 교단 차원의 성직자 납세를 결의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종교인 납세에 대한 신학적, 실정법적인 검토 결과와 사회적 여론, 정부의 시행 의지 등을 고려할 때 교단의 입장을 근로소득세 납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인 납세에 반발해온 다른 개신교 교단으로 납세 움직임이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네, 대강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종교인 납세 문제는 외국에는 대개 냅니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도 내고요. 또 우리나라 카톨릭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왔습니다. 내왔고 대개 이제 관리가 잘 되고 성직자에게 이제 고정된 급여를 주는 이런 종단들은 이제 대개 내고, 그래서 아마 회계가 그래도 좀 투명하게 되는 데는 이제 억셉트 할 수 있고, 여기 지금 기독교 장로회에서 종교인 납세에 대해서 신학적, 실정법적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만 무슨 신학적 검토까지 시기나 다들 하고 있는 건데, 무슨 세상에 없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하면 그건 모르지만 외국에도 웬만한 나라들은 다 종교인들과 세금 내죠. 카이자르에 것은 카이자르에게, 그 현실에서 번 돈은 현실에서 내야 되는 거죠. 그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그래서 종교 기부금을 면세 비용으로 처리해 주거나 소득세에서 깎아주는 것도 저는 사실은 반대입니다. 이 종교인 납세 문제는 제가 칼럼으로도 여러 번 쓰고, 소위 이제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세금을 매겨야 된다는 주장을 늘 해왔고 했습니다만은, 불교나 이런 다른 종단에서도 빨리 회계가 명확해지고 종단 내부의 재무가 분명해져서 현실의 세금은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제뉴스는 몇 가지 정리하면 칠레에서 강길이 터졌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쓰나미 이런 것 때문에 100만 명이 넘게 대피했다는 뉴스가 있고, 또 그 쓰나미가 이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일본을 때리게 될 거다. 아마 우리나라까지 밀려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이 약화는 되겠죠. 그 다음에 일본이 70년의 패시피즘, 평화주의를 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기사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CNN이 주최했던 토론회는 단연 기본적으로 트럼프를 중심으로 트럼프 앤 아더스 이렇게 지금 취급될 정도고, CNN 스스로는 Rivals Attack Entertainer Trump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 엔터테이너가 여기서 썩 그렇게 좋은 용어로 쓰여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정규제 뉴스를 보는 여러분들도 내일 새벽에 미국의 FRB가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데 굉장히 아마 신경을 곤두세우실 것 같고, 오늘 제가 쭉 얘기를 한 동안에 미국 금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제는 BIS 비율, BIS에서 금리 정책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FOMC 회의가 이제 지금 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끝났고 오늘 밤에 또 합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 FOMC 회의가 끝나게 되는데 지금 시작했을까요? 아직 시작은 안 했겠군요. 한 1시간 정도 있으면 회의가 시작이 되어서 아마 릴리즈는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정도 될 것 같은데 파이낸셜 타임즈 오늘 아침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일에 페드가 매파적 선택을 하게 되면 10월이나 이번 달은 아니고 10월이나 12월에 올리게 될 거다. 근데 비둘기파적 선택을 하면 오히려 이번에 올리지 않겠는가 하고 오히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오히려 매파가 10월이나 12월에 올리고 비둘기파라면 이번에 9월 달에 0.25 쿼터 %를 올리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타입이 있을 수 있죠. 0.25% 정도 올리면서 향후 금리 목표를 지금은 그 FOMC의 공식적인 금리 목표가 3.5%입니다. 3.5%까지 쭉 올려가겠다고 하는 타겟 존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타겟을 조금 낮추는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 3이라든지 또는 2.75라든지 그 미국 금리는 쿼터로 움직입니다. 0.25 단위로. 그 쿼터가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쿼터로 움직일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그저 미국의 관리를 따라서 0.25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0.25를 내일 새벽에 올리고 그 대신에 이 목표 지점을 3.5가 아닌 2.5 정도 또는 뭐 2.75 또는 3 이렇게 목표를 약간 낮추어 줌으로써 시장 충격을 좀 줄이는 아마 그런 방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쓴다면 내일 올릴 수도 있다. 내일 새벽에 0.25 정도. 그래 되면 오늘 이제 정규제 뉴스 끝나고 밤에 이제 뉴욕 시장이 열릴 텐데 아마 뉴욕 시장이 장중에 큰 변동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 대강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고 기발한 장 박사 만나겠습니다.